관절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질환이 골관절염 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르는데 네. 그 관절 연골 상태가 나쁜 환자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민의 골병 없는 건강 백세를 위한 골병 없는 상담소 진행을 맡은 MC 미미입니다. 이번 편에도 유준일 교수님과 안성희 교수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자,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정형외과의 유준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안성희입니다. 와. 이제 또 두 번째 촬영이다 보니까 부쩍 친해진 기분이 드는데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이 진료실에서 건강을 위해서 이거 실천하세요 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솔직히 이것만큼은 나도 못 지킨다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은 거의 다 못 지키는데요. 뭐 술, 담배 하지 말아라, 뭐 많이 운동해라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하고 있긴 한데 네? 그래도 환자분들한테는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운동을 열심히 해라. 더 쉬운 운동은 걷는 거를 좀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어요. 네. 특히나 조금 최소한 강도의 어려운 운동. 우리가 이런 거는 걸으면서 이렇게 대화가 되는 정도를 우리가 최소한 강도의 운동이라 하는데 네? 그 정도 강도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150분 되거든요. 네. 제가 그 정도는 운동하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거의 네. 1년 동안 150분 걷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렇다면 우리 안성희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도 유준일 교수님이랑 비슷한데요. 아무래도 골다공증 예방하려면 운동이랑 영양 관리가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조깅이나 줄넘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한 일주일에 5회 이상 그리고 스트레칭 등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을 권유드리지만 네. 매일 시간을 내서 운동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카페인 같은 경우도 네.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이제 골다공증 예방 측면에서는 중요한데요. 사실 이 커피를 줄이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건강을 지킨다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특히 이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계신 분들에게 건강 행동 실천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이번 편에서는요, 골다공증에 대한 인식, 그리고 만성질환과 골다공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성희 교수님, 저도 골다공증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는데 골다공증에 걸리기 쉬운 연령대 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최근에 대한골대사학회에서 진행한 골다공증 대국민 인식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네? 그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골다공증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 골다공증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는 목적이 골절의 예방이라는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또 골다공증은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다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인데 그렇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편에서도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아하. 내보겠습니다. 좋아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봐 주시고요. 이번엔 OX 퀴즈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키가 점점 줄거나 허리가 굽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사실 모두가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키가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O입니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X인가요? 찔리셨고요. X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굽거나 키가 주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고요. 사실 키가 줄었다는 것은 증상 없이 골다공증 골절이 척추에 왔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젊었을 때 가장 큰 키에 비해 한 4cm 이상 줄었을 때에는 골다공증 척추 골절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퀴즈 내볼까요? 네. 골다공증,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5명 중에 1명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OX로 답변해 주면 되는데요. 사실 고백을 조금 드리자면요. 제가 이 녹화 전까지는 이 골절이 생명을 좌우한다라고는 생각 자체를 못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교수님들께서 이전 촬영 때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출제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정답은 역시 O가 아닐까.
아, 제가 지난번 설명을 잘 드린 것 같은데요. 예, 오가 맞습니다. 예. 근데 응답자 절반이 골절의 그런 높은 사망 위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골절은 단순히 그런 불운한 사고가 아니고 네. 사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골다공증, 골절이라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든 이유가 아닐까 생각돼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유진일 교수님, 어떤 질환을 가지고 치료 중이라고 한다면 골다공증이 따라서 같이 오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아마 어르신들 중에 이런 질환 하나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과 골다공증의 관련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병이 혹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당뇨병도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골다공증이 요새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2022년 발표 기준으로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중 526만 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당뇨병에서 골다공증은 굉장히 큰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특히 E형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의 질이 나빠지고 네. 뼈의 힘이 약해져가지고 골다공증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외에도 당뇨병에 사용되는 경구 약제 중의 일부, 그리고 인슐린이 그 골다공증의 좀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당뇨병 환자분들은 신경병증이나 망막병증이 있으면 넘어질 위험이 높은데 그런 경우에 골절이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뿐만 아니라 이 만성 콩팥병과 골다공증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만성 콩팥병에서 생기는 골다공증은 아주 유명한데요. 근데 이제 만성 콩팥병, 만성 신질환이라고도 하는데 이 질환 자체가 뼈의 질과 우리 몸의 칼슘과 인과 같은 무기질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로 인한 뼈의 변화 자체를 신성골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만성 콩팥병증에서 뼈가 약해지는 부분은 진료를 보시는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하여서 잘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질환도 좀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갑상선 질환 역시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제가 내분비내과 의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당뇨병과 갑상선 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네. 갑상선 질환 중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또 뼈가 부서지는 속도를 많이 높여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갑상선 암 환자에서도 이제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큰 관심인데 네. 특히 이 갑상선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나서 복용하는 갑상선 호르몬제의 영향으로 네. 또 골절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이 질병들이 또 골다공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관절염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예, 맞아요. 사실 이제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보는 질환이 골관절염 또는 뭐 퇴행성 관절염이라 부르는데 네. 그런 환자가 많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실제 골관절염 환자에서 우리가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 관절 내시경으로 우리가 관절의 연골 상태를 살폈었고 이 연골 상태랑 골다공증 유병률이랑 비교했을 때 이 관절 연골 상태가 나쁜 환자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아주 높은 요 그레이드의 환자에서 거의 골 감소증까지 포함하게 되면 한 70%까지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었고요. 또 이런 환자들이 또 골절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골관절염 환자를 포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스테로이드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걸 주사를 많이 맞거나 네. 또는 복용한 약을 많이 먹거든요. 그게 또 골질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테로이드 복용이 골다공증의 가장 또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또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저희 외숙모가 관절염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장 또 전화를 해가지고 골다공증 검사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저번 편에서는 저희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편에는 외숙모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 나이요? 아니요, 외숙모. 당연히 저라고 생각하는. 저는 31살이고요. 아, 예. 저희 외숙모도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50대시면 네. 골다공증 검사 하셔야 돼요. 네, 한번 알겠습니다. 연락 드리십시오. 네. 바로 연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뇌졸중과 또 골다공증의 관계도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뇌졸중은 골다공증 선후관계 영향을 더 미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뇌졸중이 있어서 거동을 잘 못하게 되면 근육도 빠지지만 뼈도 약해져요.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은 골다공증 위험도가 높아지죠. 네. 또 거꾸로 골다공증 골절이 발생해서 잘 못 걷게 되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뇌졸중의 위험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이 발생했고 나이가 또 65세 이상이거나 또는 폐경 후에 50세 이상의 여성이면 네. 골다공증 검사가 혹시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꼭 해보시고 필요하면 치료를 해라라고 권장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50대 이상의 모든 분들이 꼭 미리 검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정말 누구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빠르게 진단을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골다공증이 사실 뭐 당뇨나 뭐 갑상선 질환, 뭐 뇌졸중 이런 모든 질병들과 뭔가 연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확실히 교수님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대로 알게 되는 또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 혹시 우리 교수님들이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고령화 자체도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데 이 다양한 만성 질환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더 많은 질환들이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골 건강에 관심을 갖고 좀 조기에 검사를 받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당뇨병 그리고 골관절염은 거의 다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런 흔한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가 혹시 골다공증이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해야 되고요. 어르신들이 의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료실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고 오늘 진료실에서 건강 관리를 당부 드리는 만큼 이런 만성 질환 가지신 분들이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우리 50대 이상의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분들이라면 꼭 먼저 부모님 손잡고 병원에 방문해 보시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또 골다공증에 대한 알찬 정보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